자, 이 한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화가 나오게 됐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남북이 분단돼 있고 또 외국인들의 눈에는 폰을 잘 만드는 나라, 뭐 삼성이 있는 나라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 한류가 뭐 정말 이게 전 세계로 열풍이 불기 전에.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교과서 왜곡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중국에 달려 있는 뭐 일본의 뭐 옆에 있는 지금도 외국에 가면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에 가면은 늘 묻는 질문이 Chinese, 뭐 Japanese 이렇게 묻잖아요. 한국이 먼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코리안이라고 하면 North, South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있고 뭐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뭐 화염병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의 역사 속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밝혀져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변한 시가 장석주 씨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 같아요. 대추 하나 시를 보면은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그러니까 이 대추 하나 작은 그런 하나 속에는 어떤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역사는 뭐 인류의 고향인 한국에서 동방 땅으로 오신 환웅천왕에 의해서 신시 배달이 열리고 동방 문화를 이렇게 창조하고 꽃피웠던 주체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월양 뭐 제천단도 보면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모셨던 그런 홍산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여신은 보통의 그런 여신상은요, 다 뭐 정말 어머니의 모습, 여자의 모습만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홍산 문화 우월양의 여신상은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인데 신이 되었고 또 인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리얼리티 속에 어떤 이상적인 그런 영성 문화를 꽃피웠던 게 바로 이 배달국 시대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군조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삼신이 있으면은 그걸 본따 가지고 땅에 사만을 세우고 또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삼진을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쓰면은 저는 진선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됨과 선덕과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그런 단군조선의 문화가 꽃피워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얘기를 또 박노해 씨가 걷는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봐야 한다. 사람은 대지를 직관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천시와 지리와 인화가 세상 일의 근본이다.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근데 그 하늘은 먹구름 하늘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하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군조선이 이제 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사만체계가 붕괴되고 그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사만이 남사만으로 이주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고구려는 저 위쪽이지만 백제 신라 가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남쪽마저도 사실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게 됩니다. 만주를 해서 이제 이주했던 그런 세력들이 뭐 근현대사에서 이제 동학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남북이 분단되고 또 그 해방 후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뭐 경제가 개발이 되긴 하지만 발전이 되긴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꽃피게 되고 또 1987년 민주혁명을 통해서 이 뭐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사실은 이제 동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정신이 1919년에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뭐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지리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리산은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그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뭐 격동의 그런 시간을 지났고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이 문화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고 보통 문화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또 겪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이 정말로 축적이 돼서 하늘을 이렇게 분출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국인의 창조성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겠습니다. 박경리 이제 토지를 쓴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작가가 되고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열자라는 아주 새까만 죽음의 빛깔과 그 별하는 황금빛, 삶과 죽음의 대비, 이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색채로서 자꾸 확대되고 심화돼서 토지라는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고종 말년 몇 년인가 호열자가 돌았다. 호열자가 돌아가지고 말이 벼 먹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릴 때 외할머니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황금빛, 정말 누런 황금빛, 가을이 돼가지고 벼가 쫙 익어갖고 누렇게 들판에 익고 있는데 호열자라는 병에 걸려갖고 이제 새카맣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을 하면서 자꾸 내리 속에 이제 박혀가지고 작가가 되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한다.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음하는 것.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인식한다. 모든 건 모순 속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게 되고 문학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쉽게 얘기하면 예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이분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동학혁명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천상을 어떤 목표, 이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사색적이면서 진실에 대한 추구나 이런 게 치열한 민족이다. 그래서 영적인 민족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탐구다. 탐구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물질주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복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도자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만을 만든다. 그래서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막사발리라고 하죠. 그 찻잔. 그래서 일본의 뭐 국보죠, 국보. 그래서 일본의 그런 뭐 그 고관 대작이 이 조선의 막사발 하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자기의 모습과 닮았다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어떻게 보면 막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한 그런 그릇을 보고서 왜 자신의 삶과 닮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가를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륵방과 사유상 같은 경우도 뭐 칼 야스퍼스가 인간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서 극찬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청년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오광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n이라고 해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한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고 내면 속에 신적인 존재를 깨닫는 그런 때다. 그래서 과거의 표충 종교는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런 어떤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했다면 현재의 심층 종교는 참 나를 찾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륵방과 사유상도 마찬가지죠. 신인데 그 신이 고뇌를 하고 사유를 하고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한과 한에 대해서 공감하고 생명을 지속시키려는 것이 이제 연민이고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해서 재창조하는 한류의 기저에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역사 문화의 힘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해 또는 현대사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사실은 그 역사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문명 비판가인 기소르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그래서 한국 문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성이 있다.
지속성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전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뭐 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뭐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밭, 뭐 단유세민경, 뭐 가장 오래된 목판본, 가장 오래된 금속발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국뽕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를 창출하는 힘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라이프지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 중에 1위가 금속활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 고려의 금속활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건너가가지고 이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활자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르네상스가 뭐냐?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중세의 어떤 신 중심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파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대중화, 어떤 그 성스러운 어떤 종교 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과학혁명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문명은 디지털 문명이라고도 하고 양자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문명 0과 1이라는 것은 라이프니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무엇을 모티브로 했는가? 주역의 64개를 모티브로 했고, 사실은 우리의 하도 낙서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 0과 1을 음과 양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건과 곤, 음과 양에서 이것을 표현한 것을 이제 0과 1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일스 보어가 음양의 태극을 양자역학으로 체계한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지금껏 해놓은 것은 태극, 음양, 팔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태극, 음양, 팔계라는 것은 우주수학이죠. 그 근원은 사실은 우리의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1과 0, 그러니까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하잖아요. 1과 0, 없는데 없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래서 이 없는 것에서 1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천부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천부경이 이 방위와 수를 또 붙여가지고 이 하도와 낙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종대왕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천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천문은 하늘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묻고 세종이 답했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땅과 우리 말에 맞는 책력과 후민정음을 만들었고, 금속발자를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밝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후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했던 말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렇게 꿈꿨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극찬이 많은데, 이분들도 사실은 왜 과학이론 또 뭐 전통철학 이런 걸 얘기하느냐, 우리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한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음과 모음, 그것을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성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들을 배열을 한 게 바로 한글인데, 그 중에서 중성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만물을 이루어도 그것을 재성보상하려면 사람의 힘입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성보상이 뭐냐면 이 천지의 도를 재성하고 천지의 의를 보상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백성을 태평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역경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본따 가지고 사람이, 천지가 물론 근원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존 사상이 한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후미정음은
하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한글도요, 사실은 역철학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하도를 그대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모든 글자는 지배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글은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이런 어떤 글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한류의 원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K-팝 같은 한류 문화를 보면 흥겹지만 표피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하면서 약간 비판을 하고, 이 한국이 홍익인간, 선비정신, 유교, 불교 이런 깊은 사상과 철학을 버리고 뿌리 없이 표현한 대중문화만 쫓아가는 만주족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김구 선생이 결국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를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해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의 궁극은 뭐냐면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좋은 세상의 기원,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원이 바로 고조선, 당군조선의 홍해인간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 풍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원형이 바로 사실은 풍류인데요. 그래서 최치원이 난랑비 서문에 보면 나라의 현명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삼교를 포함하며 중생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하군생이라고 합니다. 중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과 접해서 교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풍류는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화랑들이 있었습니다. 이 풍류를 따르는. 그래서 풍류도라고 합니다.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화랑을 발탁하는 과정을 보면 미모의 남자를 선발해서 곱게 꾸미고 화랑이라 이름을 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마치 지금의 BTS를 보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혹은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도의로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서 즐겨서 호연지기를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알게 되어 훌륭한 자를 발탁하여 조정에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그게 바로 이제 풍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정신은 풍류고 그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 젊은 무리들을 화랑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풍류는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천 가무입니다. 제사를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면서 가무, 노래와 이렇게 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풍류도란 하늘과 땅을 분으로 섬기는 신교요. 그 핵심은 천지와 인간이 하나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천지와 하나 된 풍류객은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진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의 세계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도록 교화한다. 이 내용이요. 어떤 책에 있는 글인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이 풍류를 신교로 또 바꿨고요. 그랬는데 이 핵심을 보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류의 그런 콘텐츠의 중심과. 그래서 예학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학교화. 예학으로서 가르치고 서로 조화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음악으로. 그래서 이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이죠.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계를 함께 하도록 도와준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 음악을 직접 쓰고 프로듀싱한다. 이게 또 중요한 점이 하나거든요. 누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BTS에서. 그래서 이 리더인 RM도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문화의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핵심이고, 이 BTS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소우주에 보면은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다. 그래서 이 소우주라는 것은 동양 사상이잖아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역철학의 핵심이 이제 소우주인데, 인간 자체가 하나의 우주의 역사고, 인간 자체가 우주의 하나의 별과 같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70억 명, 뭐 80억 명이라고 하면 이 수량으로만 사람을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사실은 초신성이 폭발해서 나온 그런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Who am I라는 것, 그래서 휴머니티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늘과 땅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알고 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특강이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그 진정한 한국인,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